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임금체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악이라던 지난해보다도 27%나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액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대책이 시급함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을 강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노동계는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은 급한 거 끄고 나중에 해도 된다는 그런 약간의 그 큰 범죄인데 이에 대한 그 경각심이 없어요. 임금체불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지만 나아지지 않아 노동계의 목소리를 담아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을 전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고 전했는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얼만큼 이뤄지고 있는지, 보호 대책을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나오는 관련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임금체불 처벌과 대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3년 5월 절정에 이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으로는 상습적인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의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특히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에게 5회 이상 체불한 금액이 총 3천만 원을 넘으면 상습 체불로 취급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전부인데요. 또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이 사업주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해 뒤늦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 사실이 무효가 됩니다. 임금체불은 범죄인데도 반의사불벌죄여서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는 2005년 도입됐는데요. 사용자에게 합의 동기를 제공해 체불임금 청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합의 종용이란 부작용이 빈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고 원론적인 사법 처리보다는 형량을 무겁게 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환자 수 증가 현황을 비롯해 위험한 시기임을 알린 앵커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급증했는데요. 아무래도 날이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줄어드는 데다 휴가철이라 이동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덩달아 자가진단 키트 가격도 올랐습니다. 엔데믹 선언 뒤 1,000원대까지 내려갔던 키트 하나가 최근 3,000원대로 3배 정도 올랐고요. 일부 약국에서는 품절 사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바로 오미크론 변이 KP3인데요. 두통과 오한, 콧물 같은 일반적인 독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급증한 이유로 휴가철 이동량이 늘어난 것임을 짚으며 덩달아 자가진단 키트의 가격이 오르고 품절 사태가 나타났다고 알렸는데요.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면서 재유행을 우려하게 했는데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안내한 것은 바람직했으나 관련해 정부가 코로나19 급증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최근 늘어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살펴봅니다.
급증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8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감염 예방 수칙, 예방 접종, 의료 대응 체계, 자가검사 키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지자체별 코로나19 진료 협력병원 리스트를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인데요. 질병관리청은 위기 단계 상향 조정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대책반을 대책본부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또 방역 당국의 권고사항을 종합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2학기 개학에 대비해 학생에게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와 가정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엠폭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엠폭스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문가를 소집해 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선언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엠폭스가 다시 확산하면서 WHO가 2022년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었던 것처럼 재선언할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알린 간략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테워드러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7일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를 가급적 빨리 소집해 엠폭스에 대한 조언을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엠폭스에 걸리면 수포성 발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급성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엠폭스에 걸렸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과 특징에 대해 짚으며 최근 확산하는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전했는데요. 최근 엠폭스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WHO가 보건 비상사태를 재선언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는데 엠폭스가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어느 정도로 확산했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엠폭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엠폭스는 옛 명칭인 원숭이 두창이 더 익숙한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2년 11월 원숭이 두창이 원숭이에서 시작된 병이 아닐 확률이 높은 데다 특정 지역, 동물 등의 차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엠폭스로 바꾸어 부르기로 했는데요.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2022년 5월 아프리카가 아닌 지역에서 발병 사례가 나온 뒤 환자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후 올해에만 아프리카에서 11,000건 이상의 감염 사례와 445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빠르게 번지는 중이라고 WHO는 전했는데요. 동성애 성향의 성인 남성 감염률이 높았던 작년과 달리 어린이 환자가 속출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엠폭스는 체액이나 피부 접촉, 침방울 등을 통해 전파되는데요. 엠폭스의 치명률은 0.13% 이내지만 면역 저하자, 1세 이하의 영아, 임신부, 수유 중인 여성, 그리고 만성 습진을 앓고 있는 환자는 증세가 심하고 사망 위험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